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4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는데 지금 우리 계산 작업에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왔어요.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네, 원래 계산 작업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1이다, 표 2다, 3이다, 4다, 5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1번에 보니까 봅슬레이 예선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죠. 이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이제 1차가 있고 2차가 있대요. 자, 우리 1차 기록이 지금 C열에 쭉쭉쭉 들어 있고요. 2차 기록은 이제 D열에 쭉 들어 있습니다. 1, 2차 그 기록의 순위가 2위 이내면 본선 진출이다. 그 외에는 공백, 그걸 이제 결과에다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순위가 이제 2위 이내인 그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순위는 기록이 이제 가장 빠른 것이 이제 1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봅슬레이 이제 경기를 하고 나서 초기록이 나온 건데 이 초기록 중에서 숫자 값이 가장 작은 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45.55가 있어요. 이 데이터가 지금 1등이죠. 그 다음 데이터가 이제 46.04 얘가 이제 2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 3등, 4등, 5등 하고 쭉쭉쭉 등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2차 이제 기록을 봤을 때 45.99 얘가 이제 1등이에요. 얘가 이제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46.13 얘가 이제 2등의 그 기록이 되겠죠. 그때 문제를 읽어봤을 때 1차 또는 2차의 기록에 순위가 이제 2위 이내이면 본선 진출 요거 이제 출력하라 그랬는데 지금 요 두 번째는 요 데이터요. 요 데이터는 1차일 때는 이제 1등이었고요. 2차 기록을 봤을 때 이제 2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본선 진출 그게 이제 나오면 되고 그리고 요 데이터는 우리 이제 1차 기록 중에 이제 2등이죠. 여기도 이제 본선 진출 그게 나오면 되고 2차 기록 중에 이제 1등이 요 데이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본선 진출하고 요게 이제 출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 문제에서 1차 또는 2차의 기록이 그랬으니까 또는이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제 본선 진출 그 외에는 공백 그걸 이제 우리가 표시를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순위를 구할 때 원래 이제 랭크 EQ라는 그 함수를 쓰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랭크 EQ 함수가 안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스몰이라는 그 함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스몰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1위, 2위의 그 데이터를 이제 구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1차 기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을 때 이 기록들 중에서 스몰 함수를 이용해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두 번째로 작은 그 값, 요 값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이 값을 이제 구해놓고 이 값보다 작은 거 그러면 이제 1등의 기록이 이제 될 거고요. 같은 거 그러면 2위의 기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순위가 이제 2위 이내인 그 데이터를 이제 구분을 이제 해줄 거예요. 문제를 읽어보면 1차 또는 2차라고 했으니까 1차의 기록만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2차의 기록도 이제 비교를 똑같이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식을 쓸 때 우리가 이제 if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1차, 2차 둘 다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또는으로 이제 묶였으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의 조건을 이제 오화 함수를 묶은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1차 기록을 먼저 비교해주고 그리고 2차 기록을 또 비교를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이제 만족하면 뭐라고 이제 출력해달라? 우리 이제 본선 진출이요. 본선 진출이라고 출력을 이제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을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스몰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1차 기록들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스몰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지금 1차 데이터, 1차 기록을 여기서 이제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기록들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두 번째로 작은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몰이라는 그 함수로 구한 그 결과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이랑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해서 스몰 값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비교해 줄 거예요.
그러면 스몰 값보다 작아요? 같아요? 아니죠. 근데 이 두 번째 데이터는 이 스몰 값보다 작다고요. 작다. 그 얘기는 얘가 이제 1위의 그 데이터다. 그 얘기요. 왜? 우리는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 값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1등의 그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는 우리 스몰 값보다 작아요? 같아요? 아니죠. 요 데이터는 작아요? 같아요? 아니죠. 요 데이터는 작아요? 같아요? 같죠. 같으니까 요게 이제 2위의 데이터 그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스몰 값보다 작거나 같아요? 아니죠. 요 값도 스몰 값보다 작거나 같아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스몰 값보다 작은 값은 지금 여기 있고 같은 값은 여기 있으니까 1위, 2위의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구분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스몰 값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개의 데이터에서만 이제 true가 이제 나올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false라는 그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스몰 함수 쓴 거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놓고 if부터 쓰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쓰면 되는데, 조건은 이제 1차 기록과 2차 기록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5화로 이제 묶어서 써줄 거예요. 5화라고 써주고, 내가 지금 1차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 값이랑 우리 이제 스몰 컨트롤 V 해주면 되죠. 그러면 스몰 값이랑 이제 서로 비교를 하면 되는데, 스몰 값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작거나 같은 데이터일 때만 이제 true 값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false 값이 나오겠죠. 요건 이제 1차 기록을 이제 비교한 거고 2차 기록도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차 기록 중에 이제 첫 번째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뒤에 3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컨트롤 V요. 그러면 스몰 함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 범위의 값만 우리가 2차 데이터 값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2차 기록들 중에서 우리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이제 구해주겠죠. 그 값이랑 뒤에 3번 셀부터 이제 비교를 해서 작거나 같으면 이제 true 값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제 false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2차 기록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 이제 1차 기록 쓴 거, 요만큼 이제 2차 기록을 이제 비교해 준 거죠. 이 둘 중에 이제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5화 함수를 여기서 열어서 여기서 이제 닫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이제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이제 본선 진출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제 빈 공백을 이제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맨 뒤에서 이제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스몰 함수를 이제 썼을 때 1차 기록에서 이제 두 번째로 짠 값을 구해달라. 2차 기록들 중에서 두 번째로 짠 값을 구해달라. 여기서 우리 요 범위요, 이 데이터 범위는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변하지 않겠죠. 변하지 않으니까 이 범위는 우리가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여기는 이제 빈 공백이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와요. 그러면 1차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위의 값이 여기 있고요. 2위의 값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2차 그 기록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위의 그 값이 여기 있고, 그리고 2위의 값이 지금 여기 있죠. 해서 본선 진출이라고 지금 요 세 개 데이터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빈 공백이 출력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5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첫 번째 우리 1차 그 기록을 비교한 거고, 지금 여기서 2차 기록을 비교해 준 거죠. 해서 이 두 개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이제 만족하면 되니까 얘네들을 싹 다 이제 우리 5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 써 준 거예요. 그러면 if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만큼 5화 함수 쓴 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만큼이 이제 참일 때, 요만큼이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조건을 이제 만족하면 본선 진출이다.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을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하래요.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 판매액이라는 게 있대요. 판매액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I열에 들어 있죠. 이 영역에 들어있는 이 값이
100만 원보다 크면서 그리고 판매량이 있대요. 판매량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판매량의 평균 이상인 그 과일의 그 과일의 개수를 이제 제2의 9번에다가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개수를 구하라는 그 얘기죠.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할 건데 그때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우리 판매액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량에 대해서도 조건이 붙은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보니까 이제 크면서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조건이 여러 개 나왔으니까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판매액이 100만원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조건은 판매량의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판매량의 평균값이 우리는 있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판매량의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평균값을 어차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는 하고 써서 에버리지 AVERAG 하고 이렇게 이제 평균 구해주면 되겠죠. 평균값은 뭐에 대한 평균? 우리 판매량에 대한 그 평균이요. 그래서 판매량을 쭉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잡고 엔터만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래서 요 에버리지 쓴 거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평균값은 이제 다 구해놨어요. 구해놨으니까 좀 이따 이제 붙여넣기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써야 되는데 요 count if s라는 함수 우리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count if s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count if 뒤에 s라는 글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조건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의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그러면서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이 있다. 그럼 또 다시 조건 범위 우리가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또 우리가 조건을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또 세 번째 조건이 있다. 그럼 또 똑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러 개의 조건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count if s라는 요 함수요. 근데 우리 count if s랑 이제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죠. 자, 그 애가 누구냐? 우리 sum if s요. sum if s도 생김새만 그냥 보고 지나가자고요. 어차피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우리 sum if s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sum if s라는 아이는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무언가의 이제 합계를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맨 앞에다가 우리가 계산할 그 범위만 우리가 앞에다가 더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계산 범위만 이렇게 이제 추가로 더 찍어주면 sum if s가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sum if s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average if s죠. 그래서 average if s나 sum if s나 생김새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함수는 생김새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 좀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count if s 하고 요거 열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count if s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는 우리 판매액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액들이 있다.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100만원보다 큰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크다. 그래서 크다라는 요 기호 찍어주고요. 뒤에다가 이제 100만원 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을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끝났으니까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판매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 판매량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평균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뒤에다가 이제 조건 쓸 거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크거나 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부등호를 찍어주고 그리고 에버리지 요것만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조건에서 지금처럼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썼을 때 요 에버리지는 우리 함수잖아요. 우리 특정 데이터가 아니라 해서 요 쌍따옴표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이어서 에버리지하고 이렇게 해서 M% 연산자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쓴 조건 요만큼만 보세요. 요만큼만 봤을 때
이 크거나 같다라는 그거는 기호잖아요. 기호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준 거고, 그리고 에버리지 여기서는 이제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 평균값이랑 이 앞에 있는 이 크거나 같다 요 기호랑 서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조건도 다 썼죠. 다 썼으니까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두 개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계산된 그 과일수 뒤에다가 개라는 글자를 이제 포함해서 표시해라. 예를 들어서 지금 표시 얘 보니까 3개면 3개 하고 개라는 글자가 이렇게 이제 붙게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식 있죠? 이 식 맨 뒤에 찾아가서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개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나온 이 결과값, 이 결과랑 요 개라는 글자랑 서로 이어서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두 개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 count if s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요만큼이 첫 번째 조건이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count 개수를 세달라 그겁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조건 쓴 것 좀 보세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만 원이라고 직접 입력을 해줬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할 때는 그냥 이거를 쌍따옴표로 묶어서 지금처럼 부등호랑 같이 이렇게 써주면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정 함수를 썼을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부등호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주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 함수 이름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요 부등호랑 이 부등호랑 그 다음에 에버리지 나온 그 결과값 있죠? 그 결과값을 서로 이어서 이제 조건으로 쓰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쓸 때는 조건들을 싹 다 이제 쌍따옴표로 그렇게 묶어 썼지만 지금처럼 함수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조건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부등호 먼저 붙여주고요. 앞에다가 부등호 써주고 앰퍼센트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함수를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된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써서 이제 조건을 작성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는데 이거는 count if s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sum if s 그리고 average if s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에서라고 했죠. 자, 우리 표 3번에 보니까 장난감 대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때 이제 대여 1이라는 게 있대요. 대여 1이 지금 우리 B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 있죠. 이 대여 1과 우리 대여 기간이요. 대여 기간이 우리 C열에 쭉쭉쭉 들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해서 반납일을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서 내가 이제 장난감을 요 날짜에 이제 대여를 했는데 그때 7일 동안 대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반납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반납일이라는 거는 대여일에다가 우리 대여기간 요걸 이제 더해서 계산하래요. 그때 주말은 이제 제외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가 워크데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 워크데이 함수 그 형식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워크데이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그 날짜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일수 며칠이 지난 그 날짜를 볼 건지 그 일수를 적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휴일 날짜를 우리가 따로 이제 찍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날짜에서 이 일수만큼 그 지난 그날이 이제 며칠인지 구해주는데 이 워크데이라는 요 함수 자체가 주말은 이제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제외를 시켜줘요. 그리고 그 날짜 사이에 중간에 이제 휴일 날짜가 더 포함이 돼 있을 때 우리가 여기다 이제 휴일 날짜를 찍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휴일 날짜가 따로 없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휴일 날짜는 이제 우리가 생략하고 써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이 워크데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반납일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 표시의 예를 보니까 대여일이 2023년 1월 10일이래요. 그리고 5일 동안 이제 대여를 했대요. 그때 그 날짜, 그때 이제 주말을 빼고 그 날짜가 우리 2023년 1월 17일인가 봐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는데 그때 이 앞에 보니까 월이 써져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때 중간에 이제 슬래시라는 이 기호가 들어갔죠.
그러면 내가 이제 워크데이로 이제 날짜를 이제 구해주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월을 먼저 표시해야 되니까 그 워크데이로 내가 구한 거에서 우리 month라는 그 함수를 묶어서 월을 먼저 추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워크데이 그 함수 쓴 거를 가지고 또다시 이제 day라는 요 함수를 묶어주면 일이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때 중간에 이제 슬래시 요 기호도 이제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 슬래시가 중간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날짜 한번 구해 보자고요. 자, 우리 반답의 첫 번째 셀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워크데이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먼저 써주고 내가 지금 대여일 얘를 이제 시작 날짜로 해서 내가 대여 기간이요. 요 일수만큼 이제 지난 그 반납일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휴일 날짜는 따로 문제에서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휴일 날짜는 이제 생략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돼요. 근데 이 워크데이란 요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월 따로 일 따로 추출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워크데이 함수 있죠? 요만큼 요거 이제 쓴 거는 컨트롤 C 복사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 워크데이 함수에서 우리가 먼저 월을 먼저 표시해야 되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month라는 요 함수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month라는 함수를 맨 뒤에서 이제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구한 그 반납일에서 month 월을 구해달라. 그러면 월이 이제 짜잔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그 월을 먼저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슬래시 기호를 이제 출력해 줘야 돼요. 해서 그 뒤에다가 &% 연산자를 써서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슬래시를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day라는 요 함수를 써서 이 day라는 함수로 우리가 워크데이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워크데이는 제가 아까 복사를 해놨으니까 컨트롤 V를 이렇게 눌러주면 워크데이가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우리 day라는 그 함수에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식이 여러 줄로 표현이 돼 있어서 보기가 힘들죠. 일단은 여기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를게요. 엔터를 눌렀더니 5월 18일이 반납일이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개 데이터만 결값이 똑바로 나왔는지 그거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월달 달력이 있어요. 그때 이제 5월 9일날 그때 이제 대여를 했대요. 그러면 5월 9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대여 기간이 총 7일이죠. 7일이니까 여기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이제 주말은 다 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일째, 그리고 여기가 이제 5일째, 6일째, 7일째요. 7일째 되는 그 날짜가 우리 5월 18일이 맞죠? 해서 5월 18일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날짜도 보자고요. 자, 우리 5월 11일이요. 5월 11일 날 요날 이제 대여를 했대요. 이날부터 시작해서 총 8일 동안 이제 대여를 했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루,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은 빼야 되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틀, 여기가 3일, 여기가 이제 4일, 여기가 이제 5일, 6일, 그리고 여기가 7일, 여기가 이제 8일이요. 8일째 되는 그 날짜가 우리 5월 23일이 맞죠? 해서 5월 23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날짜도 보자고요. 5월 15일이요. 요날 이제 빌렸대요. 이날부터 시작해서 대여 기간이 총 5일이래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하루, 이틀, 3일, 여기가 이제 4일,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고 여기가 이제 5일이죠. 5일째 되는 그 날이 우리 5월 22일이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제가 그때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workday라는 요 함수를 이용했어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대여일에서 대여 기간만큼 주말을 빼고 그 지난 날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workday라는 그 함수를 써준 거고 그 workday라는 그 함수를 우리가 이제 month라는 그 함수를 묶어서 월만 추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workday 그 함수를 이제 구해 놓은 거에다가 우리가 day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일을 이제 추출했죠. 왜요? 월하고 일을 따로따로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제 슬래시를 이렇게 이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맨 앞에서 이제 month 월을 구해주고 이어서 뭘 출력해라? 슬래시 기호 요거 이제 출력해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일을 이제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4번에 보니까 사원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사원 번호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사원 번호가 우리 GR에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습니다. 이 사원 번호랑 우리 이제 부서 번호표라는 게 있대요. 부서 번호표가 G에 이제 26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H에 28번이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 사원 정보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이제 입사 연도는 사원 번호의 이제 앞에 있는 네 글자로 이제 표시를 하래요. 사원 번호를 보니까 여러 글자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요 네 글자가 입사 연도래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부서를 표시하면 되는데 그 부서는 우리 사원 번호의 이제 5번째 글자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사원 번호의 5번째 그 글자 그럼 바로 뒤에 있는 요 1이다, 2다, 1이다, 3이다 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사원 번호의 5번째 그 글자를 이용해서 그 사원 번호의 5번째 그 글자가 3이면 판매부다, 2이면 관리부다, 1이면 영업부다 이걸로 이제 표시하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표시 예를 보니까 사원 번호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을 때 맨 앞에 있는 요 네 글자가 이제 요거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그 글자가 지금 1이죠. 1일 때 이제 영업부라고 표시를 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화면상에 표시가 되게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서를 가지고 올 때는 우리의 부서 번호표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되겠죠. 이렇게 다른 표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참조할 때는 hlookup, vlookup 이런 이제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때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곳의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부서 번호가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부서가 이제 열 방향으로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제 열 참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열 참조를 할 때는 vlookup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자, vlookup 그 함수 이제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열 번호를 써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찾을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건지 그걸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그 값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true라는 그 값을 우리가 쓸 수도 있고요. false를 이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쓰게 되면 내가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이고요. 우리 false라는 그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그 옵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vlookup 요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은 뭐냐? 우리 부서는 우리 사원 번호의 5번째 그 글자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요 5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꺼내 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글자를 꺼내 온 거를 이 범위에서 이제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를 요만큼을 이제 지정을 이제 해 줄 거예요. 요만큼의 범위를 지정하고 내가 mid 함수에서 꺼내 온 거를 이 범위에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옵션으로 false라는 그 옵션을 이제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 번호, 우리가 지금 이 범위를 이제 참조를 해서 내가 실제로 이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그 값은 부서를 이제 꺼내 올 거죠. 내가 지금 범위로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를 이제 지정을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열에는 우리 부서 번호가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부서가 들어있죠.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2라고 이렇게 써서 부서를 갖다 달라 그렇게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vlookup 요 함수부터 써보자고요. 그럼 vlookup을 쓰기 전에 우리가 이제 찾을 값으로 요 사원 번호에서 5번째 그 글자를 먼저 꺼내 와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mid 함수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mid 함수부터 써볼게요. 그러면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mid 이렇게 쓴 다음에 내가 지금 사원 번호를 가지고 있다. 이 사원 번호에서 우리 5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여기는 이제 1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다섯 번째 그 위치의 값이 전부 다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이 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드 함수 쓴 거를 이제 vlookup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찾을 값으로 쓸 거라고요. 해서 미드 함수 쓴 거 요거 이제 컨트롤 X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vlookup 요 이제 함수를 써서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 이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거를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서 몇 번째 열에 들어있는 거? 우리 두 번째 열에 있는 부서를 갖다 달라. 그때 내가 지금 이 범위에서 우리 미드로 꺼내 온 걸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맨 뒤에다가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을 이렇게 이제 쓸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는데 우리 아까 미드 함수 쓴 거는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vlookup 이 함수에서 미드 번째 그 값을 지금 이 범위에서 이 범위에 찾는데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미드 번째에서 꺼내온 그 데이터를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찾아서 부서를 가지고 와야 돼요. 해서 지금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범위는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NA 오류가 떴네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보니까 싹 다 이제 NA 오류가 다 떴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NA 오류가 왜 떴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얘가 우리 vlookup 함수를 봤을 때 얘가 이제 우리 찾을 값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우리 지금 이만큼의 범위를 지정한 거죠. 그리고 이만큼의 범위 중에서 우리는 부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두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리고 요 false가 우리 이제 vlookup 함수에서 찾을 값을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옵션을 쓴 거거든요. 근데 틀린 곳이 있어요. 틀린 곳을 직접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서 식에서 이제 틀린 게 지금 요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우리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들은 함수 자체가 텍스트 함수예요. 텍스트 함수. 해서 우리 이제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로 뭔가 이제 값을 추출을 해내면 이 값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값들은 싹 다 이제 텍스트, 문자라고요. 문자 데이터로 전부 다 이제 인식을 하는데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1, 2, 3, 3, 2, 1은 전부 다 이제 수치 데이터라고요. 문자 1과 숫자 1은 서로 다르겠죠. 해서 지금처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랬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NA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미드에서 꺼내온 그 값은 텍스트라고 했으니까 요걸 이제 숫자 값으로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뒤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1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문자 1이다, 문자 2다, 문자 3이다 그렇게 가지고 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연산을 하게 되면 그 값은 이제 수치 데이터로 바뀐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곱하기 1을 해놓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 여기는 1이니까 우리 영업부가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는 이제 2니까 우리 관리부가 나오면 되고요. 그 밑에는 1이니까 영업부, 그 밑에는 3이니까 판매부가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제 부서는 싹 다 정상적으로 다 꺼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표시의 예를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화면상에 출력이 된 거죠. 그리고 맨 앞에다가 우리가 연도를 이제 표시해 줘야 되는데 우리 사원 번호에 우리 앞에 있는 네 글자가 입사 연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원 번호에서 left라는 요 함수 이용해서 왼쪽에서 네 글자를 꺼내 오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vlookup 함수 쓴 거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잘라내게 해놓고 우리 left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사원 번호를 가지고 있다. 사원 번호가 지금 여기 있죠. 요 사원 번호에서 우리 왼쪽에서 네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2006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꺼내 왔다고요.
그러면 2006 해서 요만큼 이제 해결이 됐고, 영업부는 아까 제가 식 쓴 거 그거 이제 잘라내게 해놨으니까 그 사이에 연 입사 한 칸 띈 거, 여기 이제 빈 공백도 있죠. 빈 공백까지 요 글자가 중간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텍스트를 이어서 연결시켜서 표시할 때는 우리가 이제 앰퍼센트 연산자 요걸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레프트 함수에서 나온 그 결과 그거 이제 먼저 출력해 주고, 이어서 뭘 출력해 달라?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여기다가 연 입사 한 칸 띈 거 요만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써주고, 그 뒤에 앰퍼센트 열어서 이어서 뭘 출력해라? 부서명만 이제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부서를 구한 거는 아까 잘라내게 해놨으니까 컨트롤 V 눌러서 우리가 붙여넣기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사이사이에다가 앞에다가 연도 출력해라. 그리고 V룩업에서 나온 게 이제 부서명이죠. 그래서 연도하고 부서명을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는데, 그 사이에 요 글자들을 출력을 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앰퍼센트를 이용해서 중간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연 입사 한 칸 띈 거, 여기 이제 빈 공백까지 있어요. 빈 공백까지 똑같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 싹 다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의 예와 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V룩업 함수의 기준을 보게 되면 요만큼이 우리 찾을 값에 해당하는 거고, 요만큼이 이제 범위, 얘가 이제 열 번호, 얘가 이제 옵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mid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서원 번호에서 5번째 글자부터 한 글자만 꺼내 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mid 함수를 꺼내 오면 얘는 이제 텍스트라 그랬어요. 그 텍스트의 그 값을 우리가 곱하기 1을 해서 수치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수치 데이터 그 값을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V룩업 함수에서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한 거죠. 그때 내가 수치값으로 바꾼 그 데이터를 이 범위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옵션에 이제 false를 써준 거고, 그 데이터를 써서 몇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달라, 두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 부서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V룩업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이제 V룩업 요 함수에서 영업부하고 이렇게 이제 부서가 출력이 될 거고, 우리가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서원 번호에서 왼쪽에서 네 글자를 이렇게 이제 꺼내 왔죠. 그렇게 해서 2020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요 데이터가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해준 거죠. 그때 쌍따옴표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빈 공백까지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레프트 결과 나온 거 그거 이어서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 이어서 V룩업 함수의 결과를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앰퍼센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 그랬습니다. 표 5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사원 코드라는 게 있대요. 사원 코드가 지금 2열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여기에서 부서명만 추출해서 부서명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여기다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원 코드에 보게 되면 이제 부서명이 들어있대요. 그 부서명은 사원 코드에서 요 하이픈 앞에 문자열이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첫 번째 거는 기획 1. 요걸 보고 얘기하나 봐요. 그 밑에 거는 이제 생산 1이다. 그 밑에 거는 영업. 그 밑에는 이제 홍보. 그 밑에는 이제 기획 2. 그 밑에는 생산 2하고 요거 이제 찾아서 여기다가 이제 부서명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mid하고 우리 search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자, 우리 search라는 요 함수요. 우리 search라는 함수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 search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텍스트를 우리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문자열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시작 위치만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search라는 함수가 이 문자열에서 이 찾을 텍스트를 찾아요. 찾을 때 이제 몇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찾아라. 그렇게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자열에서 이 찾을 텍스트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이제 갖다 줍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시작 위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생략하고 쓰게 되면 무조건 이제 첫 번째 위치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위치는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기 봤을 때 기획 1이다 요걸 꺼내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영업이라는 이 두 글자도 꺼내와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앞에 우리 부서명을 꺼내올 때 세 글자를 꺼내올 때도 있고 두 글자를 꺼내올 때도 있죠. 그거는 이 하이픈의 위치를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search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 하이픈의 위치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search하고 써주면 되겠죠. search라고 써주고 우리는 이제 뭘 찾겠다? 요 하이픈을 찾아주세요. 하이픈을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그때 이제 찾을 때 우리 사원 코드 여기서 이제 찾아달라. 그때 이제 시작 위치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써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시작 위치를 생략하고 써도 됩니다. 시작 위치를 생략하고 일단 써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 보게 되면 첫 번째 데이터는 요 하이픈의 위치, 두 번째 데이터도 하이픈의 위치가 네 번째 위치에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그 다음 위치는 이제 영업이다. 이렇게 두 글자만 써져 있고 홍보다.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져 있고 그 다음 위치에 이제 하이픈이 찍혀 있죠. 해서 하이픈의 위치가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search라는 함수를 쓸 때 지금처럼 시작 위치는 생략하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작 위치를 내가 1로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해서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이픈의 위치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결과값은 이제 똑같이 전부 다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사원 코드에서 지금 내가 꺼내오고 싶은 게 기획 1하고 요걸 이제 꺼내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데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이 사원 코드에서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몇 개 꺼내와라? 3개 꺼내와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3개를 꺼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영업이라는 거 요거 한번 보자고요. 요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하이픈의 위치가 3번이래요. 3번인데 우리는 이 사원 코드에서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꺼내와라? 2개 꺼내달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꺼낼 개수가 이제 2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를 봤을 때 생산 1하고 얘는 이제 3개를 꺼내와야 되겠죠. 그리고 영업 그 밑에 거 홍보하고 두 글자가 있으니까 두 글자만 꺼내와야죠. 그 밑에 거는 이제 세 글자 꺼내와야 되고요. 그 밑에는 세 글자, 그 밑에는 이제 세 글자, 그 밑에는 이제 두 글자, 그 밑에는 이제 세 글자고 이렇게 꺼내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꺼내와야 되는 그 개수랑 지금 우리 search라는 그 함수의 결과를 봤을 때 전부 다 일씩 차이가 나죠. 하이픈의 위치가 이제 네 번째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세 개를 꺼내와야 되고 만약에 하이픈의 위치가 세 번째 위치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2개만 꺼내오면 됩니다. 해서 이 search라는 이 결과, search 함수에 나온 이 결과에다가 우리가 이제 빼기 1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빼기 1을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꺼내올 그 개수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해서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이제 개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해서 이 사원 코드에서 몇 개 꺼내달라? 우리가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3개 꺼내주세요. 3개 꺼내주세요. 그 다음 거는 2개, 두 글자만 꺼내주세요. 그렇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할 건 다 구했으니까 요 search라는 함수 있죠?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지금까지 썼던 거 싹 다요. 싹 다 잘라내기 좀 해놓고 이제 미드 함수 좀 쓰자고요. 미드라고 써놓고 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꺼내달라. 내가 지금 방금 계산했던 그 search-1한 거요. 그 개수만큼 꺼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서 우리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기획 1이라고 꺼내왔죠. 그 밑에는 이제 생산 1이라고 꺼내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 두 칸은 영업이다, 홍보다, 그것만 이제 꺼내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search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이 하이픈의 위치를 우리 2의 26번 셀에서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search를 써준 거고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서 미드라는 함수를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줬습니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원 코드에서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나온 그 결과값만큼 꺼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search를 이제 개수를 이제 사용한 거죠. 해서 3개 꺼내라, 3개 꺼내라, 2개 꺼내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서명을 싹 다 이제 계산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요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문제들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면 해당 파일을 열어서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고 지나가세요.